얘기를 해주셨습니다. 5년 전 팬데믹 때 30% 정도 떨어졌지만 2개월 내에 만회했던 경험처럼 이번에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처에 아파만 하고 있기보다는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로 풀어보자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맞을까요? 예, 많이 당황스럽고 그러는 것은 다 이해가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 계좌 상태가 많이 망가지면은 정신이 혼미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정상적인 페이스로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또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적극적인 결정 이게 아주 나쁜 행위거든요. 네네.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멘탈 관리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월 연준 의장도 이 트럼프 관세 물가와 성장이 모두 우려된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반등했다, 급락했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상호 관세 90일 유예에 따른 미증시 흐름 다시 어떻게 좀 반전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하루하루의 그 과정들이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이슈를 수시로 좀 변덕스럽게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굵직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는데 미국 증시가 급락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오래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기의 그 의견은 그 단편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권 시장이 이제 요동을 쳤거든요. 어느 정도 일과성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조적이고 그리고 좀 오래 갈 것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용어 발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애플도 7% 이상 폭락했고요. 엔비디아도 7% 이상 폭락했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는 아주 그렇지 않아도 시장이 힘겨워하는데 엔비디아의 H20이라는 첨단 AI 칩이 있거든요. 네. 이 첨단 AI 칩에 대해서 중국이 말을 안 들으니까 대답을 안 해오니까요. 그냥 한 방 매긴 거죠. AI20 칩에 대해서 미국 당국의 승인이 없이는 수출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폭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빨간색이 하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온 천지가 다 빨간색이니까 그러니까요. 뭐 집중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또 있는데 네. 지금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한 상황이잖아요. 예. 90일 이후에도 또 추가적으로 유예에 들어갈 가능성이 또 있는지 살짝 궁금하거든요. 예, 그 사람의 의중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일반적인 그 예측이라는 게 이게 조금은 좀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좀 전술가답게요. 그 예측을 좀 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말을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향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은 예측이 좀 쉽지가 않다 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그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답답하고 중국은 좀 너그러운 그런 입장인데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 모멘텀은 이제 둘이서 협상을 해가지고 주고받을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야 끝나는 과정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참 예측이 쉽지가 않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앞서 초반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조금 끝물에 와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도 되는 단계. 끝물 정도는 아니고요. 끝물 정도는 아니고. 예, 물 밑에서 활발하게 활발하게 예, 지금 그 접촉을 하고 있지 하고 않나 있다. 생각하고요. 그 최근에 그 이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그
수입을 수출하는 것을 막았잖아요. 네. 거기 보면 자극적인 내용이거든요. 자극적인 내용이니까 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오히려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관세에 대한 박사님의 분석과 또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주 이야기 조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해서 간밤 엔비디아라든지 ASML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또 제시를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더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분기에 55억 달러 정도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ASML 같은 경우는 1분기 수출 전망치를 컨센보다 상당히 낮게 발표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저희도 다음 주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발표가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투자 심리에 관망세를 더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반도체주는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시는지 예, 궁금합니다. 반도체가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이제 돈 나올 곳은 다 챙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반도체 업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일정 부분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놀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반도체 활동들이 네. 주로 미국 기업도 있지만은 대만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대만이 아주 그 실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TSMC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다 대만계거든요. 그래서 대만계가 미국에 설비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지정학적인 이슈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과 반도체 협약이라고 그럴까요? 서로 조율해가지고 미국이 좀 더 반도체 패권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세 적용 이후에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걸까요? 예, 돌발적인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거거든요.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 빼놓을 수 없는 관세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다음 주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또 반도체주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업종들 주목을 해봐야 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업종들과 또 ETF까지 있다면 관련 ETF까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시점에서 이제 ETF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네. 굉장히 기대가 많았는데 돌발적인 이 이슈 때문에 ETF도 상처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거든 지금요. 그쵸, 증권시장 맞아요. 주변에요. 그래도 그나마 개별 종목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ETF는 그래도 인덱스 지수 유형이니까 좀 덩치가 있는 것이니까 조금 꾸준한 면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ETF가 그래도 손실 폭이 제법 클 거예요. 단기에 굉장히 자극적인 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자극적인 그 얘기를 한 것이 ETF의 하락에 아주 일조한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고 나면은 ETF 쪽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미국 시장이 좀 주목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과정들을 좀 보고 왔거든요. 네. 보고 왔는데 ETF 쪽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면들도 봤고요.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개별 종목군으로 이제 ETF와 상반되는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ETF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안에 속하는 한 30개, 60개 정도의 종목으로 보면은 이 반도체주인데 그럼 반도체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경기 민감형 종목입니다.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민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황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재료에 대단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매매 성향의 매매로는 지금 시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드리고 조금 길게 본다 그러면 아까 제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를 보여드렸는데요. 네. 결국은 우상향하는 것이니까 조금 2개월, 3개월 정도 길게 본다 그러면은 이 반도체주는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축에 집어넣는 것이 좋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속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길게 본다면 지금의 위기를 나중에 봤을 때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시기일까요?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팬데믹 당시에 맞아요. 회복하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죠? 2개월. 2개월요. 그럼 한 2개월 정도 기다려 보면은요 충분하죠. 그러면은 속스를 또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예. 속스 말고 또 주목하고 계신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럴 때는 좀 ETF는 큼직큼직한 거 봐야 예, 할까요? 굵직한 걸 제가 7개를 여러분께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게 대물을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도 당연히 유효하죠. 이 시황과 관련된 것을 고려하고 그 종목군을 선정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과정에서 있었을 때의 종목을 소개한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좋다 그러는데 삼성전자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참겠지만은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내가 어느 시점에선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시간에 3가지 ETF 소개를 해주셨어요. 네.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와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ETF, 타이거 ETF,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속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 외에도 조금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가져가야 할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안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이 10개 종목의 큰 종목은 애플이 들어가 있고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구글도 들어있고 아마존도 들어있고 엔비디아도 들어있고 이와 같이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이잖아요.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어느 시점 뒤에 이들 종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그 종목들의 변화 과정을 생각해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대단히 피곤한 일이고 또 확률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아놨으니까 10개 종목이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건 어느 시점 지금으로부터 머지않은 시점에 반드시 반등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미국 테크 탑 10을 어느 시점에선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는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미래의 어느 일정 수준, 그렇게 먼 미래도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일정 수준 지나고 난 뒤에 이 지수는 올라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올라와 있지 않다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주변 여건이 개선되는데 이 지수가 가만히 있다?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ETF는 미국 테크 탑 10이었는데 예. 또 소개해 주실 거 있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라는 종목이요. 아,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께 자주 소개를 해드린 종목인데요. 맞아요. 온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칩을 내장하는 거거든요. 네. 칩을 내장하는 건데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혼란 과정을 겪으니까 이게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약해지기는 했는데요.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반도체의 공정은 세 개의 공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HBM 공정이 하나 있고요. CXL 공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온 디바이스 공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의 진도는 HBM 공정은 이미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CXL 공정으로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것이 온 디바이스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공정을 대비한다는 얘기죠. 네.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굉장히 잘 개발된 AI 칩을 기기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이 노트북에 집어넣고 핸드폰에 집어넣고 컴퓨터에 집어넣고 네. 그 공정 얘기거든요. 그때와 관련된 공정이니까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공정도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미래도 긴 미래가 아닙니다. 몇 개월 뒤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올 가을 정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공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디바이스 AI ETF와 함께 또 주목해야 할 다른 ETF가 있나요?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여러분들 AI는 전력을 많이 써먹는다 하는 얘기 들으셨어요? 전력이 없는 AI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저기 이제 많이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 기기들이 속속 설치가 될 거잖아요. 설치가 되면서 전기를 대단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전력 인프라가 필요할 거잖아요. 네. 때에 따라서는 SMR이라는 스몰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원자로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원자력 쪽에 들어가는 우라늄 이런 소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을 인프라라고 그래요. 인프라. 도로도 아주 길게 잘 닦아놔야 될 것이고요. 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이거는 AI 치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을 정도를 염두에 둔 중요한 ETF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오늘 소개해 주신 ETF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ETF,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ETF는 기본적으로 굵직하기 때문에 깔아두고 오늘 네. 소개해 주신 ETF,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글로벌 AI 전력 인프라 액티브 ETF 소개를 해주신 만큼 관심 ETF에 담아두시고 주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항상 그렇지만 25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 ETF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선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여러분들 그 지수 선물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지수 선물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곤 했는데요.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흔적이 남아 있으니까 그 동영상 교육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네. 여러분께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인연이 되는 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자막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까? 맞아요. 지금 자막으로- 하단에 나가고 예, 있습니다. 예, 자막으로 나가면은 그 연락처로 연락하시면은 여러분 그동안에 조금 뜸했던 선물 교육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우리 강동진 파트너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준비한 선물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나가는 번호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도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동진의 증시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